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1,017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공개했습니다. 부양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가정에 최대 1,100달러의 현금 지원과 그동안 밀린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의회에서 통과되면 주지사의 사인으로 곧 시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도 IT 기업들의 호황 덕분에 재정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자체 경기 부양책이 가능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파이자 백신 접종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지난 임상시험 결과 12세에서 15세의 백신 예방 효과가 100%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오는 7월에는 LA 카운티가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LA시청이 오는 6월 15일 운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A시의회도 주 3회 대면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에리카 세텔리 시장 오늘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LA 통합교육군의 고등학생들 중 7%만이 대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남가주 한인들의 세금 보고 결과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의 도움으로 한인업주 대부분이 폐업 위기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실직 수당 지급이 많은 한인들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수 등 관련 수치들이 하락하면서 옐로우 등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주 뒤 옐로우 등급도 가능하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위원회가 오늘 디지털 백신 여권 발급에 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적합한 일자리를 거절하면 실업수당 혜택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근로자들의 구직을 독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해킹으로 송요관 가동이 중단된 것은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보다 강력한 범정부적인 대응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해커들이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며 북한의 접촉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잘 접수했다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전문가들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현재 북한 전담 직책의 공백이 아직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추후 상근직이 필요할 때 그때 임명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매년 생중계해왔던 MBC 방송이 내년부터 시상식을 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78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아카데미상과 함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던 골든글러브가 존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한편 골든글로브는 그동안 부정부패 의혹과 인종 또 성차별 논란으로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헐리우드 영화계에서조차 보이콧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금요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기소 권고에 따라 곧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가 오늘 미러키와 경기에 선발 등판해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류현진 선수는 내일 애틀란타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섭니다. 서부조 6위로 플레이오프 직행을 노리고 있는 LA 레이커스는 오늘 뉴욕 닉스와 스테이플 센터에서 홈 경기를 갖습니다. LA 클리퍼스는 토론토와 경기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9.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오전 중에 흐리지만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기 부양안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민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600의 경기 부양 현금을 지원하고 밀렸던 렌트비와 유틸리티비, 이 전기세나 수도세를 지원하는 경기 회복 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10일 주정부의 경기부양 현금 수혜 대상을 대폭 늘려 전체 가주민의 3분의 2에게 $600의 경기부양 현금을 지급하자는 계획을 선보였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입니다. 2/3 of all Californians will benefit from this stimulus. That stimulus alone of $600, $500 for families with children and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인 캘리포니아주 가정에 경기부양 현금 $600를 지급하고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추가로 $500를 더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정부는 1차로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주민들에게 경기부양 현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현재 수혜자들에게 발송 중인데 주지사는 이번에 수혜폭을 대폭 늘려 2차 주정부 경기부양 현금을 지급하자는 계획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주민들에게 경기부양 현금 외에도 렌트비 지원과 유틸리티 지원에 대한 계획안도 밝혔습니다. $1,000억 규모의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에는 가주민 렌트비 지원에 $52억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렌트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밀린 렌트비를 갚는데 정부가 100%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our desire, our plan to double the rental assistance in the state of California with the goal of getting 100% of all the back rent paid. 해당 렌트비 지원안은 기존의 렌트비 지원 금액에서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또한 가주민들의 밀린 수도세와 가스, 전기세를 지원하기 위해 $20억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So today we're announcing $2 billion of direct relief to pay down utility expenses, to pay off water, gas, and electricity needs. 주지사가 이날 밝힌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에는 총 $1,000억 기금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가주민에게 제공되는 경기부양 현금 예산에만 $80억 소요될 전망입니다. 주지사는 최근 가주의 경제가 되살아나 $757억 예산 흑자가 발생했다며 예산 흑자는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지사가 발표한 해당 경제회복 플랜은 오는 14일 가주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차기 예산이 확정되는 6월 15일 마감일까지 주지사와 주의회가 협상을 거치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믿기 힘든 재정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도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린 가운데 의외의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지난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2개 회계연도에 걸친 재정 흑자가 $757억 발표한 것입니다. 폴리티코는 캘리포니아주가 재정 흑자를 낸 배경으로 세계 정보기술인 IT 산업의 중심인 실리콘밸리의 고공행진과 함께 주식시장의 강세와 고소득층의 원격 근무를 꼽았습니다.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주정부가 자본이득세를 많이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뉴욕주와 더불어 미국에서 고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관광업이나 서비스업에서는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했지만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층은 온라인으로 일하면서 계속 세금을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주민 소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게빈 뉴섬 주지사로서는 뜻밖의 재정 흑자로 인해 민심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뉴섬 주지사의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주민의 서명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주민 소환 투표는 빠르면 8월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적합한 일자리를 거절하면 실업수당 혜택을 잃을 것이라며 노동자 구직을 독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업자가 적합한 일자리를 제안받는다면 이를 수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을 잃어버릴 것임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육 문제로 인해서 가정을 벗어나기 힘들거나 전염병 억제를 위한 적절한 조처가 부족한 사업장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괜찮은 기회가 생기면 취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기존 실업수당에 주당 300달러를 얹어주는 정책이 시행 중이고 이 정책은 9월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100만 개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달리 26만여 개 늘어나는 데 그치자 추가 실업수당이 실업자들의 구직 의지를 꺾는 부작용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실업수당 혜택이 일할 의욕을 꺾는 것으로 인식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일하고 싶어 한다며 실업수당 추가 혜택이 지난달 일자리 증가세 둔화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전염병 대유행 계속으로 적절한 보육수단을 찾지 못한 가정이 여전히 많고 고용주가 여전히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것이 일자리 둔화로 이어졌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주정부 자금 배분, 큰 타격을 본 식당의 지원, 보육자금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한 뒤 기업을 향해서도 괜찮은 급여를 받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일터로 복귀한다 라고 적극적인 고용을 호소했습니다. 올해 남가주 한인들의 세금 보고에 따르면 급여보호 프로그램인 PPP의 도움으로 한인업주 대부분이 폐업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또 많은 한인들은 실직 수당으로 생계를 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타운 내 공인회계사 사무실이 2020년도 한인들의 세금 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속 남가주 많은 한인 업주들이 자칫 비즈니스 문을 영구적으로 닫아야 할 상황까지 치달았지만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와 긴급 재난융자 EIDL 등으로 긴급 수혈하면서 폐업 위기를 간신히 모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협회 저스티노 회장입니다. 팬데믹이 일어나서 많은 비즈니스가 셧다운을 하고 그랬는데 영구적으로 문 닫는 비즈니스들은 실제적으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PPP라든가 또는 디자스터 론, 아이들 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펀드가 많이 조성이 됐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비즈니스를 메인테인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걸쳐놓는다 그러죠. 오픈해 놓고 이제 어느 정도 액티비티가 상당히 떨어는 졌지만 그게 진행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인 비즈니스들이 PPP 등으로 연명했지만 비즈니스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를 막기에는 한참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염이 돼서 그런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는 상당히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하다가 이제 퇴원해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비즈니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접으신 분들이 좀 더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자체는 지금 클로즈된 상태인데 PPP나 EIDL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명목적으로 메인테인하는 비즈니스들이 좀 덜어 있고. 지난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한인 업주들은 관광사업과 호텔, 세탁소, 풀서비스 식당 종사자, 그리고 의류 등 리테일 업종들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오히려 경기가 더 좋았던 한인들도 있었습니다. 저기들은 그로서리 스토어 같은데 매출이 오히려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투고로 이렇게 음식을 주는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는 굉장히 많이 이제 오히려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오래 전부터 이제 인터넷으로 많은 거 판매를 했던 회사들은 또 그만큼 많은 또 세일즈를 일으키는 그러한 이제 현상들로 이렇게 드러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해 경기부양 체크를 받아 주식에 투자한 한인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수십 장이 넘는 그런 트랜잭션, 그러니까 사고 파는 그런 기록들을 보내오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 많은 트랜잭션을 많이 사고 팔았지만 실제적인 그런 캐피탈 게인 양도소득을 얻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지난해 많은 한인들이 실직수당을 받아 생활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팬데믹 속 직장을 잃고 실직수당을 받게 된 한인들이 일터로 복귀를 꺼리면서 3D 업종에서 구인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달 LA 통합교육고 학생들이 다시 오픈해서 대면 수업을 재개했지만 고등학생들 중
7%만 캠퍼스에 복귀하는 등 학교 등교율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는 지난달 26일부터 LA 통합교육부가 고등학교 캠퍼스 재개를 시작했지만 수많은 안전조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 7%의 학생만 캠퍼스로 돌아왔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번 학교 대면 수업 이후 LA 통합교육부 학생들의 출석률은 초등학생 30%, 중학생 12%로 나타나는 등 모든 학년대에서 대면 수업 참석률이 교육부가 실시한 초기 학교 재개 설문조사 당시 예상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 복귀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특히 대면 수업을 위해서 학교에 간 학생들도 하루 종일 교실에서 결국 집과 똑같이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는 것에 실망하고 있으며 조만간 끝나게 될 이번 학기에 괜히 위험을 무릅쓰고 자녀들을 캠퍼스에 복귀시키는 것을 피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통합교육부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현재 캠퍼스로 돌아오고 있다며 위탁시설에 거주하거나 집에 인터넷이 없거나 학습에 안전한 장소가 필요한 학생들이 현재 대면 수업 캠퍼스로 돌아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위험 등급 마지막 단계인 옐로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어제 하루에 코로나 신규 감염자는 46명으로 보고되면서 곧 옐로우 등급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사 바틀렛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어제 지금 같은 상황이 2주간 지속되면 25일에는 옐로우 등급에 맞춰 비즈니스 리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고 오렌지 카운티 프랭크 김시오는 이보다 빠른 다음 주 수요일 19일에 가능할 수 있다고도 예상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12세 이상이 모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12세에서 15세 사이 미성년자에 대한 파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15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사용을 승인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내 집단 면역 달성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입니다. YTN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화이자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사이 미성년자에게도 안전성과 강한 효과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자원자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성인과 같이 2차 접종 후 약간의 열과 통증 등이 나타났지만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고 예방 효과는 더 컸다고 전했습니다. Well, we did even better than that. We actually had higher antibody responses in the 12 to 15-year-olds, so that gives us real confidence.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함에 따라 현지 시간 수요일 백신 접종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12세에서 15세 미성년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합니다. 15세 이하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성인과 같은 양을 2차례 맞습니다. 15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코로나19에 걸려도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적지만 미국 내 감염자의 14%를 차지합니다. 특히 이들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기에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다. We know this is a big step for our country. Vaccinating a younger population brings us closer to returning to a sense of normalcy and to ending the pandemic. 화이자는 6개월에서 11살 사이 어린이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와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사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머지않아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5월 11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역시 남가주 하늘 흐리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빠른 점심시간 이전에 구름이 걷히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높아져서 예년 기온을 보이겠고 수요일인 내일과 모레 목요일에는 오늘보다 2, 3도가량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 약 3일 동안의 낮 기온은 70도를 밑돌아서 잠시 서늘한 날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59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9도, 6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0도, 54도, 해안 지역은 67도, 5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도 오늘 오전 중에 흐리고 낮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6도, 낮 최고 기온 8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주에 벌어진 아시아계 여성 노인 피습 사건 법인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저지른 패트릭 톰슨은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살인 미수와 흉기를 사용한 폭행, 노인 학대 등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톰슨이 인종 증오 때문에 범행한 것이 아니고 그가 성인기 내내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어왔다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증오범죄라는 증거가 없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점은 톰슨이 정신건강 위기를 겪어왔고 사건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북가주 공장의 대기질 규정 위반 사항과 관련해 100만 달러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질 관리기구는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에서 유해물질 배출 규정과 관련해서 2015년부터 3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테슬라가 100만 달러 벌금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기질 관리기구는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이 유해물질 배출량 제한을 초과하고 적절한 허가 없이 유해물질 배출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캘리포니아 대기질 관리기구의 벌금 부과에 앞서서 지난달에 테슬라가 차량 도장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을 줄이면서 자동차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고차에 이어서 이번엔 신차 가격도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차 재고가 줄어들면서 각 딜러십들이 할인 행사를 하지 않게 된 것도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신차 모델의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역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 브랜드의 딜러십들이 보유하고 있던 신차 모델의 판매 물량이 소진되면서 물량 부족 현상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시장 분석업체 컥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신차 재고 물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25%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재고 물량 부족은 40% 가까이까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JD 파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중고차 평균 판매 가격도 2,800달러가 평균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멕시코 음식 전문 체인점인 치폴레가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해서 파격적인 임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어제 치폴레가 2만 명의 직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오는 6월 말까지 시간당 평균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3년 반 만에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총 매니저가 될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치폴레 측은 업계 최고의 혜택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몇 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잠재적 소득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많은 인재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번 임금 인상안 발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직원 임금에 인색한 대기업 중 절반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CEO의 보상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싱크탱크 정책연구소 IPS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 기업 중 직원 임금이 낮은 100개사 가운데 51곳이 경영진 성과 평가 규정 개정 등의 방법을 통해서 CEO 보상금을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직원 중간 임금은 전년보다 2%가 줄었지만 CEO들의 보상액 중간값은 29%나 증가했습니다. 1,53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싱크탱크는 이들 기업이 성과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잔류 보너스 지급, 주식 기준 보상 교환 등의 방법으로 CEO들의 보상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보고서가 기업 CEO에 대한 과도한 보상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많은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CEO 보상에 대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카데미와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손꼽혀온 골든글로브가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골든글로브의 부정부패 의혹과 인종차별, 성차별 논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골든글로브 보이콧 운동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매년 방송해온 미국 NBC 방송은 어제 내년의 시상식은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78년 역사를 자랑하는 골든글로브의 내년 시상식이 존폐,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87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골든글로브 위원회는 이 재정 관리를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월 제78회 시상식을 앞두고 LA타임즈의 보도로 부패 스캔들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위원회 측은 지난주 자체 개혁안을 부랴부랴 발표하기도 했고 1년 이내에 회원을 20명 추가하고 향후 2년 이내에 회원 수를 50% 더 늘리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헐리우드 영화계는 이 위원회가 개혁 요구에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골든글로브 보이콧 운동은 더욱더 탄력을 받았고 헐리우드 스타들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지하철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고 무료로 곧 교통카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맨해튼의 펜스테이션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등 뉴욕의 6개 지하철역에 임시 백신 접종소가 설치됩니다. 6개 접종소는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매일 300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예약도 없을 뿐더러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거주 증명 확인 절차가 없어지면서 성인이라면 누구나 뉴욕 지하철역 6곳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다른 지역에서 뉴욕을 방문한 사람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며 관광객들에게도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차를 두고 2번 접종할 필요가 없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뉴욕시도 맨해튼 타임스퀘어, 센트럴파크, 브루클린 브릿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실업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를 찾기 위해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주 감사원실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실업수당을 대신 챙기거나 실직한 것처럼 속여서 수당을 타가는 사기 행위가 급증해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1분기 전국 대도시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 차별 범죄가 전년 동기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C 샌버나디노 산하 증오 극단주의 연구센터가 발표한 아시안 증오 차별 범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과 LA 등 전국 15개 대도시권역에서 2021년 1분기 총 86건의 아시안 대상 증오 차별 범죄가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69%가 늘은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뉴욕시의 경우 1분기에 42건의 아시안 증오 차별 범죄가 경찰에 신고돼 지난해 1분기 13건보다 무려 223%나 늘어났습니다. 전국 대도시권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신고 건수 역시 뉴욕이 가장 많았습니다. LA에서는 9건이 신고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시안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버지니아주 크리스탈시티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한인 업주가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함께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린턴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경 한 백인 남성이 한인 헨리 김 씨가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일본 식당 본사이 그릴에 들어와 식사를 하고 $70의 식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이에 김 씨의 어머니가 밖으로 따라나가 지불을 요구하자 이 남성은 아시안들은 앞에서 사라져라,
너희들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기 싫다고 소리치면서 김 씨의 어머니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고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셀폰 카메라로 이 상황을 녹화했고 경찰은 현재 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재고를 위해서 안가한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일리노이주 보건부는 시카고 최대 번화가인 미시건 애비뉴 유명 건축물 리글리 빌딩과 도심 상업지구 중심부의 세계 최대 상업용 건물 머천다이즈 마트 등 대형 사무용 건물에 백신 접종 센터를 적극 설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시카고 도심 요지 7곳과 인근 도시 3곳 등 10개 고층 빌딩에 접종 센터를 열고 점차 확대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에서 쥐가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시카고가 대책에 나섰습니다. 시카고 언론과 주간지 피플에 따르면 시카고 비영리 동물보호단체인 트리하우스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지역사회와 사업체에 파수꾼 고양이의 고용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극약을 놓는 일 없이 환경적으로 보다 안전하게 쥐를 퇴치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일하는 고양이 프로그램을 발족하고 지금까지 시카고 길거리에 1000여 마리의 길고양이를 풀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적으로 포획한 길고양이의 중성화 시술을 시키고 2-3마리씩 팀을 이뤄 쥐가 출몰하는 주택가나 상가에 투입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한편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위치한 유해동물 퇴치 업체가 매년 발표하는 미국에서 가장 쥐가 많은 도시 순위에서 시카고는 6년 연속 1위에 오르고 있고 지난해 기준으로 2위는 LA를 그리고 3위는 뉴욕, 4위는 워싱턴 DC, 5위 샌프란시스코 순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시애틀 교육부가 지난달 유치원생과 1학년생들의 대면 수업을 선별적으로 재개했지만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스쿨버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시애틀 교육부는 대면 수업 대상자를 1차적으로 홈리스 어린이들과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아 등 16,0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쿨버스로 통학할 수 있는 어린이는 100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로 41주년을 맞이하는 5.18 기념식이 시애틀에서도 열리게 됩니다. 올해 기념식 개최를 위해 시애틀 지역 준비위원회가 결성된 가운데 행사 참여나 후원단체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6시 30분 페더럴웨이 한인회관에서 제41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올해 기념식은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화상회의인 줌을 통해 함께 열리게 됩니다. 하와이주 교도시설 백신 보급 현황을 하와이주 치안국이 발표했습니다. 주 치안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29일 시점에서 4월 29일 현재 백신을 접종한 재소자들의 수는 1,900여 명으로 4월 5일에 확인된 하와이주 수감시설 재소자 중 약 66%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가정집에서 키우던 호랑이 한 마리가 종족을 감춰 주민들이 공포에 떠는 가운데 경찰이 긴급 수배에 나섰습니다. 휴스턴 경찰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벵갈골 호랑이를 키우다가 적발돼 도주했던 주인 빅토 휴고 쿠에바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라진 호랑이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집 마당에서 어슬렁거리는 호랑이를 보고 놀라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주인인 쿠에바스는 자신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타고 호랑이와 함께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추격에 나서서 사람은 하루 만에 검거했지만 이 호랑이 행방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 선수가 오늘 선발 등판합니다. 현재 21승 14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세인트루이스는 김광현 선수를 앞세워 오늘 4연승에 도전합니다. 김광현은 오늘 오후 4시 40분 미러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합니다. 지난 뉴욕 매치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4이닝 1실점으로 5회를 채우지 못하고 타석에서 교체돼 승리를 놓쳤던 김광현 선수는 닷새를 쉬고 다시 마운드에 오르는 것입니다. 김광현 선수는 지난 4월 24일 첫 승 이후 아직 2승째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현 선수는 올 시즌 성적 4경기에 등판해서 1승, 평균 자책점 3.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김광현이 등판할 때마다 김광현이 빅리그 개인 통산 12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성적은 12경기에서 4승 1세이브, 평균 자책점 2.06입니다. 희한하게 정말 한 번도 뒤지지 않았네요. 그리고 김광현 선수는 지금 한국과 미국 통산 1500 탈삼진에 딱 4개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500 탈삼진을 채울 가능성이 큽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왼손 투수 양현종 선수는 당분간 불펜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은 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한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오는 15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경기에 왼손 웨스 벤자민을 선발로 마운드에 올릴 계획이라고 전달한 것입니다. 일본인 투수 아이하라 고에이가 저조한 성적을 남긴 채 손가락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르자 대체 선발 1순위로 양현종 선수가 꼽혔지만 아직 비공식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감독은 양현종이 아닌 벤자민을 이 아이하라의 빈자리에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벤자민에게 대체 선발 등판 기회가 돌아감에 따라서 양현종은 롱 릴리프로 출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템파베이 타임즈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템파베이 타임즈 기사가요. 템파베이 구단은 스스고를 전력에서 도려내야 한다. 스스고는 지난해 일본에서 건너온 이후 77경기에서 타율이 1할 8푼 7리, 홈런 8개, 29타점에 그치고 있으며 삼진율이 무려 30%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계약 조건 때문에 마이너리그로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스스고, 일단 템파베이는 최지만이 부상해서 복귀해야 교통정리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월드시리즈 진출을 했던 템파베이가 팀 타선 슬럼프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중에 스스고의 부진이 아주 뼈아픕니다. 한 방을 기대하고 지난해 일본에서 영입한 스스고는 올 시즌 26경기에서 78타수 14안타, 타율이 1할 6푼 7리 부진합니다. 홈런은 단 한 개도 없고요. 삼진이 무려 27개입니다. 템파베이로서는 최지만의 복귀가 절실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지만 선수 지금 트리플 A 5경기에서 경기 감각 조율하면서 타율 3할 1푼 6리를 기록 중입니다. 언제 복귀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뉴욕 양키즈와의 대결에서 복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죠. 뉴욕 양키즈 게리 콜이 선발 등판하는 경기에 최지만이 부산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1) 시즌 타석과 마운드에서 모두 강렬한 인상을 심고 있는 LA 에인절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또 한 번 선발 투수 2번 타자로 나섭니다. MLB.com은 어제 오타니가 개인 3번째 선발 등판 타자 선발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오타니는 오늘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열리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로 등판합니다. 워싱턴 위저즈의 러셀 웨스트브룩이 신기록을 썼습니다. 어제 애틀란타 호크스와의 경기에서 4쿼터 10번째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어제 트리플 더블을 기록을 했는데요. 182번째 트리플 더블입니다. NBA 종전의 최다 트리플 더블 기록 오스카 로버슨이 1974년에 세웠던 181개를 뛰어넘었습니다. 47년 만에 로버슨의 기록을 깬 웨스트브룩은 특히 1961-62 시즌 이후 줄곧 로버슨이 지켜왔던 역대 최다 트리플 더블 부분 1위 자리를 59년 만에 자기 것으로 갈아치웠습니다. 워싱턴으로 이적한 러셀 웨스트브룩 혼자 한다, 혼자 경기한다 라는 평가도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또 이런 대기록을 달성하게 됐네요. 어제 레이커스와 클리퍼스는 경기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레이커스가 서부조 6위 안에 들기 위해서 마지막 경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레이커스 오늘 저녁 7시 뉴욕 닉스와 스테이플 센터에서 홈 경기를 갖습니다. LA 클리퍼스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은 상황에서 오늘 토론토와 원정 경기 갖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다음 주로 예정됐던 일본의 방문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긴박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도쿄올림픽 취소 여론에 스포츠 스타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일본의 코로나19 긴급 사태와 올림픽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there with the overall policy of the government, but is not related to the Olympic Games. 오는 17일과 18일 히로시마 성화봉송에 맞춰 일본을 직접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일정을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올림픽 개최지 도쿄 등에 내려진 코로나 긴급 사태가 이번 달 말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일본에 오는 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 일본 내 코로나 상황은 올림픽 연기를 결정한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하루 평균 5천 명 이상, 5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년 전 전체 환자 수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여론조사에선 일본인 10명 가운데 6명이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취소 여론이 50%를 넘은 건 처음입니다. 최고 스포츠 스타들도 부정 여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여자 테니스 세계 2위 오사카 나오미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불씨를 땡겼습니다. I feel like if it's putting people at risk and if it's making people very uncomfortable, then it definitely should be a discussion, which I think it is. 남자 톱 랭커인 니시코리 게이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This is not like 100 people like these tournaments. It's 10,000 people in a village and playing a tournament. So I don't think it's easy.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리나 윌리엄스도 딸과 동행할 수 없다면 올림픽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IOC는 지난 6일 올림픽 선수단에 화이자 백신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일본인들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바흐 위원장이 다시 찾을 다음 달까지 부정적인 여론을 돌릴 수 있느냐가 도쿄올림픽의 명운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잘 접수했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이 조기 대화 재개를 위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해온 만큼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 북한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며 접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잘 접수했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수한 대상은 실무급으로 평양에 보고한 뒤 내부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일단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접촉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그럴 경우 어느 급에서 어떤 식으로 접촉이 이뤄질지 미국이 장기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에 물꼬를 틀 유인책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관심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실용적 대북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큰 틀의 기조를 공개했습니다.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And to make practical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deployed forces.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북한과의 접촉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조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실용적 접근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대사관을 비롯한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개시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미 행정부와 각급에서 소통하면서 긴밀히 조율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와 북한의 반응, 대화 재개 전략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바이든 정부가 정책 검토를 끝내고 대북 외교를 시작하는 시점인 만큼 구체적인 접근법을 정하는 데 관여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하고 인도 지원하는 데 열려있다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내부 논의에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인도 지원 요청을 검토하는 데 열려 있는데 의도된 대상들에게 도달하는 걸 보장하는 효과적 모니터링을 수반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5월 11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